앤서 라빈스 거인의 힘 무한 능력 한계에 도전하라.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나에게 오직 한 가지 성공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몰리. 일부에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나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파악하는 기술과 통찰력을 배웠고 그들의 행동을 본받음으로써 그들처럼 성공할 수 있는 기술도 배웠다. 또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법과 건강을 유지하는 법도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물론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다. 아직은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2부에서는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의 능력을 멋지고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방법과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 우리는 이미 특등 사수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제 관역이 어디 있는지 찾는 일만 남았다. 연장이 아무리 좋아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모르면 소용이 없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톱을 들고 숲속에 들어가면 뭘 할 것인가? 어떻게 나무를 벨지? 또 왜 배워야 하는지 알아야 그 상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톱이라도 쓸모없는 연장일 뿐이다. 우리는 앞에서 삶의 질은 곧 커뮤니케이션의 질이라고 배웠다. 이번 장에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해보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 열쇠는 바로 본받기의 힘에 있다. 탁월함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숯불이를 걷는 것이든 100만 달러를 버는 일이든 완벽한 인간관계를 이루는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이 한 일을 정확하게 본받기만 하면 우리도 정확하게 똑같이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가? 먼저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일련의 특정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누군가가 했던 내적, 외적 행동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다면 누구나 똑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누군가가 했던 내적, 외적 행동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다면 누구나 똑같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그 사람의 신념 체계부터 시작해서 심리 행동을 본받은 다음 그 사람의 사고 구조를 본받고 마지막으로 그의 생리 체계를 따라하면 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하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 성공이든 실패든 모두 자신의 신념에 달렸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결국 모두 옳은말이 되어버린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갖고 있어도 일단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신경회로를 막아버리고 만다. 성공이든 실패든 모두 자신의 신념에 달렸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결국 모두 옳은 말이 되어버린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갖고 있어도 일단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신경회로를 막아버리고 만다. 반대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공급받는 경로를 열게 된다. 우리는 최고 성공 공식을 배웠다.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라.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민감한 감각을 개발하라.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방법을 바꿔 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배를 몰고 가는 조타수처럼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행동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자원감이 풍부해지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았고 생리체계와 내적 표상을 바꾸어 목표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배웠다. 성공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사람들이 게으른 것은 아니다. 단지 별 볼 일 없는 목표, 즉 분발할 수 없는 목표를 가졌을 뿐이다. 앤서니 라빈스. 한 가지 더 말해 둘 것은 이와 같은 과정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역동성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은 자원을 개발하면 할수록 더 많은 능력을 얻을 수 있다. 힘이 넘친다고 느낄수록 강력한 자원과 활력이 넘치는 내적 상태에 몰두하게 된다. 목표 설정의 힘. 100번째 원숭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매우 재미있는 연구가 있다. 생물학자 라이얼 왓슨이 1979년에 발간한 생명조류라는 책에서 쓴 이야기다. 일본의 한 섬에 사는 원숭이들에게 금방 흙 속에서 꺼내어 흙이 잔뜩 묻은 고구마를 주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관찰하여 설명하고 있다. 원숭이는 먹이를 씻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고구마에 흙이 묻은 것을 보고는 먹는 것을 주저했다. 그런데 한 원숭이가 고구마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문제를 해결하고는 어미와 친구 원숭이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100여 마리에 이르는 원숭이들이 모두 그 방법을 알고 나니까 심지어 그들과 전혀 만난 적이 없던 다른 섬에 살던 원숭이도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 원숭이들은 먼저 고구마 씻는 것을 알아낸 원숭이 무리와는 전혀 접촉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그 행동이 퍼져나갔다. 지금은 이런 일이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서로 전혀 연락이 없이 지내는 친구들이 놀랍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 물리학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했을 때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3명의 다른 물리학자가 똑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과 생물학자 루퍼트 쉘드레이크를 비롯한 저명한 과학자들과 두뇌 과학자들은 끌어당기는 집단의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신념, 생각의 초점, 그리고 최적의 생리체계를 통해 자신의 내부를 정렬할 때 이 집단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신념, 생각의 초점, 그리고 최적의 생리체계를 통해 자신의 내부를 정렬할 때 이 집단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우리의 몸과 두뇌의 내적 상태는 고차원의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소리굽새와 같다. 조율이 잘 되어 있을수록 우리의 내부와도 더 잘 공명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좀 더 풍부한 지식과 느낌에 깊숙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정보가 잠재의식에서 걸러져 우리에게 전달되듯 집단의식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자원감이 풍부한 상태가 되면 밖으로부터 걸러져 우리에게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목표 설정은 결과로 가는 지도를 그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다. 무의식은 우리가 어떤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꾸준한 정보를 처리한다. 무의식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은 받아들인 정보를 왜곡하고 삭제하고 일반화한다. 그래서 마음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미리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맥스웰 몰츠는 그의 저서
사이버네틱스에서 이것을 사이코사이버네틱스라고 불렀다.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는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고 다시 초점을 수정하고 노력하기를 반복한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에너지가 분산된다. 그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좋은 톱을 가지고서 자기가 왜 숲속에 서 있는지 모르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자신의 자원을 제대로 개발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자신의 목표에 따라 좌우된다. 1953년도 예일 대학 졸업생들에게 대한 조사는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졸업생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한 계획이 질문했다. 그중 글로 작성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겨우 3%밖에 없었다. 20년이 지난 1973년의 연구원들은 1953년 졸업생 중 생존한 사람들을 조사했다. 연구원들은 서면으로 작성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던 3%의 졸업생들이 나머지 97%를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조사는 졸업생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연구원들은 졸업생들이 느꼈던 행복이나 즐거움 같이 측정이 어렵고 주관적인 부분까지도 조사를 했다. 서면으로 작성된 목표를 가지고 있던 3%의 졸업생들이 역시 더 우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목표가 가진 힘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표, 꿈, 소망을 명확하게 만드는 법을 배울 것이다.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을 강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배울 것이다. 여러분은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그림 맞추기 퍼즐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인생을 맞추려고 하는 것과 같다. 원하는 목표를 알고 있으면 신경체계를 통해 받아들인 정보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 뇌로 보내게 된다.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승리는 시작과 함께 출발한다. 작자 미상. 우리는 혼돈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보았다. 그들은 이 길로 가다가는 다시 저 길로 가곤 한다. 이 일을 하다가 금방 다른 일로 바꾼다. 한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 반대길로 되돌아온다. 그들의 문제점은 간단하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관역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쏠 수가 없다. 이 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꿈이다. 그 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읽기만 해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면 이 장을 12단계의 목표 설정 워크샵이라고 생각하고 종이나 연필 또는 노트북을 준비하라. 아주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는 것도 좋다. 마음에 드는 책상이나 해가 드는 모퉁이 테이블 같이 특별히 안정감을 주는 장소도 좋다. 1시간 정도 시간을 잡아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창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워보라. 그 시간이야말로 지금까지 보낸 어떤 시간보다도 값진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원하는 성과를 결정하는 방법을 공부할 것이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 필요한 여행 지도를 만들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 찾게 될 것이다.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5가지 원칙.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5가지 원칙. 294.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하고 시작하겠다. 미리 가능성에 어떤 한계를 둘 필요가 없다. 물론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상식을 모두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키가 150cm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NBA 슬램 덩크슛 경기에 나가 우승하는 것이 원하는 목표라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서커스에서 광대들이 하는 것처럼 긴 나무로 만든 가짜 다리에 올라서서 한다면 몰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터무니없는 목표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허비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에 한계는 없다. 한계가 있는 목표는 한계가 있는 삶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목표를 세울 때는 원하는 만큼 자신을 마음껏 펼쳐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5가지 원칙이다. 원하는 목표를 긍정적인 말로 작성하라. 자신에게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말하라.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을 목표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원하는 성과가 어떻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냄새나는가? 원하는 결과를 작성할 때 자신의 모든 감각 시스템을 다 표현하라. 표현이 감각적이 될수록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뇌에 보내는 힘이 더 강력해진다. 그리고 구체적인 완료 일자나 기간을 명시하라. 확인 방법을 만들어라. 원하는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어떤 느낌이 들지, 외적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게 될지 파악하라.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실제 이루고 나서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점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으면 승리하고도 패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목표는 자신이 시작하고 자신이 좌우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변화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목표에는 자신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확인해라. 자신의 목표가 초래할 미래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목표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이익을 주는 것이라야 한다. 목표 설정의 주요 요소, 구체적, 나는,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가, 감각 시스템, 나는,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나는, 우리는 무엇을 듣게 될 것인가, 나는,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 것인가, 나는, 우리는 무슨 냄새를 맡게 될 것인가, 나는, 우리는 무엇을 맛보게 될 것인가, 원하는 상태, 현재 상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 차이는 무엇인가, 확인 방법, 나는, 우리는 그 성과가 달성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는 세미나에서 언제나 한 가지 질문을 한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묻겠다. 절대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무엇을 했겠는가? 성공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은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누구나 원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그중 어떤 것은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돈, 인생을 즐길 더 많은 시간 같이 좀 애매한 것도 있다.
우리의 생체 컴퓨터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도록 힘을 주려면 그냥 자동차 한 대, 새 집, 더 좋은 직장 같은 것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몇 년 동안 생각해 온 것도 적게 되고 전에는 의식적으로 명확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도 적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무엇을 얻을 것인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내부 세계에서 먼저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표상하면 이에 따라오는 일은 놀라울 정도이다. 내부 표상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프로그래밍한다.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먼저 마음속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면 실제 우리의 인생이 그 위에 입혀질 것이다. 간단하게 신체의 비유를 들어보겠다. 다음과 같이 따라해보라. 일어서서 양팔을 약간 벌리고 앞을 향해라. 양팔을 앞으로 뻗어 바닥과 평행이 되게 하라. 이제 발은 발바닥에 붙인 채 몸을 왼쪽으로 돌려 손가락을 편안한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가장 멀리 가리켜라. 손가락이 멈춘 곳에서 손가락이 가르치는 벽의 위치를 마음속으로 기록한다. 이제 몸을 제자리로 돌린 후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시 왼쪽으로 돌리는 것을 상상하되 이번에는 더 많이 돌린다. 다시 한번 몸 돌리기를 상상하되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돌린다. 이제 눈을 뜨고 실제로 몸을 돌려보라.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라. 더 많이 돌아갔는가? 물론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이전의 한계를 넘어가도록 뇌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새롭게 외부의 현실을 만들어냈다. 이 장을 인생을 위한 몸 돌리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라. 이 장을 인생을 위한 몸 돌리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라. 우리는 이제 원하는 대로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에서 현재까지 이룬 것밖에는 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멋진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내부 현실을 외부 현실로 실현하게 될 것이다. (12단계) 목표 설정 워크샵.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꿈의 목록을 만들어라. 내 인생의 일부가 되었으면 좋을 사람, 느낌, 장소를 써라. 지금 당장 펜을 쥐고 종이에 쓰기 시작하라.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이상 쉬지 않고 쓰도록 하라.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는 지금 결정하려 들지 마라. 그냥 적어 내려가라. 아무런 제한도 없다. 계속해서 바로 다음 목표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간단하게 적어라. 계속해서 펜을 움직여라.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일, 가족, 인간관계,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물질적, 신체적 문제나 그 밖에 어떤 것이라도 원하는 목표를 폭넓게 찾아 정리하라. 왕이 된 것 같이 느껴보라.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목표에 도달하는 첫 번째 열쇠이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놀이처럼 하라. 마음이 자유롭게 거닐도록 하라.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우리의 마음속이다. 그러나 스스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한계를 내던져 버려라.
마음속에서 시각화시켜 내던져 버려라. 머릿속에 레슬링 선수가 상대 선수를 들어 링 밖으로 던지는 화면을 만들어 자신을 속박하는 무엇이든 던져버려라. 그 부정적 신념을 링 밖으로 던져버려라.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자유로운 기분을 느껴보라.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라. 자신의 목록을 지금 만들어라. 자신의 목록을 지금 바로 만들어라. 두 번째, 자신이 만든 목록을 검토하고 그 목표를 언제까지 이룰 수 있는지 예상해보라. 6개월, 1년, 2년, 5년, 10년, 20년, 얼마의 기간을 예상하는지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자신의 목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목하라. 어떤 사람은 주로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목록을 채운다. 또 어떤 사람은 원대한 꿈을 설정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시기를 먼 미래로 잡기도 한다. 모든 목표를 단기적으로 잡았으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좀 더 멀리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목표를 장기적으로 잡았으면 자신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간 단계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그 첫 걸음과 마지막 걸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올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4개를 선택하라. 가장 하고 싶은 것, 가장 신나는 것, 가장 만족감을 많이 주는 것을 골라라. 그리고 종이 위에 적어라. 이제 왜 그것을 절대적으로 이루어야 하는지 이유를 적어보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긍정적으로 적어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와 그것이 왜 중요한지 자신에게 말하라.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동기부여하는 힘을 갖고 있다. 나의 첫 번째 자기계발 선생님이었던 짐 론은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늘 가르쳤다. 단지 관심만 두고 있는 것과 어떤 것을 이루겠다고 결단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바로 그 이유이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원하지만 실제로 관심을 두는 것은 잠깐일 뿐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로 완전히 뛰어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면 글쎄 그것도 목표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자신의 두뇌에게 그다지 많은 것을 말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 부자가 되기 위해 훨씬 더 의욕적이 될 것이다. 어떤 일을 왜 하는지를 아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보다 훨씬 중요하다. 충분히 중요한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는 언제든 알아낼 수 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정말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 네 번째, 이제 우리는 중요한 목표 목록을 완성했다. 그것들을 목표 달성을 위한 5가지 원칙과 비교 검토하라. 목표는 긍정적으로 작성되었는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말로 작성되었는가? 확인 방법이 있는가? 그것들을 이루었을 때 경험하게 될 것을 서술하라. 더 명확하게 감각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무엇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고 냄새 맡게 될지 작성해라. 그리고 그 목표를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써보라. 작성한 것 중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맞도록 수정하라. 5번째, 이미 갖고 있는 중요한 자원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먼저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하듯이 미래에 대한 활력이 넘치는 비전을 건설하려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갖고 있는 기량들의 목록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 성격, 특성, 친구, 경제적 능력, 교육, 시간, 에너지, 그 밖에 어떤 것이든 좋다. 장점, 기술, 자원, 도구 등의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6번째, 위의 작업이 다 끝났으면 그 자원들 중 일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때에 초점을 맞춰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단히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우를 몇 가지 떠올려보라. 사업이나 운동, 경제적 성취, 인간관계 등에서 특별히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때를 떠올려보라. 증권 시장에서 크게 횡재했을 때나 자녀와 신나는 하루를 보냈던 때 등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 그 경험을 종이에 기록해보라. 성공을 하기 위해 했던 일, 그것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자원, 그리고 성공했다는 기분이 들었을 때의 상황을 기록한다. 7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적어보라.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가? 많은 교육이 필요한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사회 지도자가 되어 큰 업적을 이루고 싶다면 어떤 사람이 선거에 당선되는지, 수많은 군중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정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적어보라. 우리는 성공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성공의 요소가 되는 태도, 신념,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 같은 것에 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성공의 요소를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면 그것을 결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지금 당장 한 개인이 가져야 하는 모든 성격적 특성, 기술, 태도, 신념, 규율 등을 한 번이든 단 한 페이지라든 써보라. 한 단원이든 한 페이지든 써보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성하라. 8번째,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몇 개의 문단으로 적어보라. 바라는 것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을 몇 개의 문단으로 적어보라. 자신이 만든 한계를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꼭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성격을 세밀히 분석해보라. 나는 계획을 잘못 세우는가? 계획을 세우지만 실행을 잘 못하는가?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한 가지에 너무 몰입해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하는가? 예전에 경험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서 내적 표상이나 나의 행동을 멈추게 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속박하는 방식, 실패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자신을 속박했던 전략을 알아내 지금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밖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것은 행동이다. 행동을 이끌어내려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을 지을 때 그냥 나가서 한 무더기의 나무와 못, 망치, 톱을 가지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가? 일단 톱질과 망치질을 해놓고 그 결과를 볼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 청사진, 즉 계획이 필요하다.
행동을 보완하고 강화하려면 절차와 구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판을 적당히 조잡하게 조립한 구조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성공하려면 지금 자신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실천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잘 모르겠으면 그와 같은 목표를 이미 달성한 사람을 본받아라. 우리는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단계별로 거꾸로 작업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라면 그 직전 단계는 회사의 사장이 되는 것이다. 그 전 단계는 부사장 또는 주요 임원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유능한 투자 전문가를 찾거나 돈을 관리해줄 세무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작업을 계속하라. 그것은 오늘 저축예금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의 재정 능력을 알려주는 책을 구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전문 댄서가 되고 싶다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중간 단계는 무엇이고, 오늘, 내일, 이번 주, 이번 달, 이번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가 되고 싶다면 그 길을 향한 중간 단계는 무엇인가? 비즈니스에서, 개인 생활에서 원하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거꾸로 찾아가면 최종적인 목표로부터 점점 내려와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정확한 경로를 작성할 수 있다. 계획을 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지금 원하는 것을 작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변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행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표가 되거나 발판이 될 수 있다.